일단은 해석하기 전에 장문까지 포함해서 일단은 그 해석이랑 장문 팁 조심해야 될 부분, 일단 첫 번째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 얘들아 there 플러스 이제 비동사가 나오잖아. there 플러스 비동사 나오면 비동사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주어잖아. 그리고 해석은 뭐라고 하면 되냐? 주어가 있다라고 해석하면 된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there를 주어로 표시하지 말라는 거야. there이 주어가 아니라 이 빨간색으로 쓴 비동사 이 오른쪽에 있는 애가 주어라는 거. 왜냐면 수일치를 맞히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거든. there 플러스 비동사가 나오면 비동사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주어다. 보통은 주어가 먼저 나오는데 여하튼 이거는 암기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1번 문장에 바로 나오잖아. There was a lot of old furniture 이라는데 이렇게 표시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주어는 뭘까 얘들아? 그러면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니까 또 여기다 이렇게 표시하면 돼? 안 되죠. a lot of는 품사가 뭐야? 형용사잖아. 많은이라는. old도 품사가 뭐야? 형용사죠. 그러니까 주어 표시해야 되는 부분은 어디야? furniture죠. there 밑에다 주어 표시하지 마. furniture 단수니까는 단수 비동사에 was 쓴 거. 그러니까 지금 장문 팁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동사에 ing 붙은 거는 동사일까 얘들아? 동사가 아니야. 동사에 ing 붙은 건 예를 들어 동사에 ing 붙은 건 동사가 아니라 뭐냐? 두 개일 수 있잖아. 우리가 배운 문법에 따르면 첫 번째는 동사에 ing 붙은 건 뭐일 가능성이 있어? 그쵸? 동명사이거나 혹은 현재분사죠. 현재분사. 하물며 이런 문장 있잖아. 예문에도 나왔는데 필은 여기에서 그 알약이란 뜻으로 쓴 거거든. The pill is having an effect라는 문장이 있잖아. The pill is having an effect. 이 문장에서 동사는 뭘까? 얘가 동사야. having은 뭘까? 품사 굳이 따지면 동명사랑 현재분사밖에 없잖아. 그럼 여기서 동명사일까? 그 알약이라는 게 효과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효과를 지금 내고 있다는 의미의 문장이거든. 알약을 먹었더니 내가 배가 아팠는데 효과가 지금 나고 있대. 그럼 여기서 having은 품사가 뭐야? 현재분사잖아. 그러니까 동사 비동사 플러스 동사의 ing 이거 시제 중에 뭐에 해당돼? 현재? 진행에 해당되잖아 지금? 현재 진행 시제에서도 ing 붙은 거는 동사가 아니야. 비동사가 동사야. having은 분사고 형용사 역할하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동사에 ing 붙은 형태를 동사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동명사 아니면 현재 분사니까. 현재 진행형에서도 이 ing 붙은 게 동사가 아니라 이 is가 동사고 ing 붙은 건 동사를 이제 보충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with 분사구문의 우리는 이거를 with 분사구문이라고 앞으로 계속해서 부를 거거든. with 분사구문의 이제 기본 예문을 암기해. 그녀는 앉아 있었다. 그녀의 뭐 팔이든 다리든 상관없는데 뭐 팔을 꼰 채로 다리를 꼰 채로 하면 그녀는 앉아 있었다 하면 she, set인데 과거니까 set이잖아. 그 다음에 with, her arms, crossed 이 문형을 수업하면서 여러 번 쓸 거거든. 그럼 일단 첫 번째로 구조 파악은 요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든 with에 밑줄 친 다음에 빨간색 펜으로 her arms에 네모치고 얘는 왜냐면 목적어니까. 그 다음에 얘는 목적격 보호에 해당하는 거라서 물결 표시 칠 거거든. 우린 항상 목적격 보호에 물결 표시 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해석은 뭐뭐 하면서 혹은 뭐뭐 한 채로라고 해석하면 돼. 뭐뭐 한 채로. 뭐뭐 하면서 뭐뭐 한 채로. 그녀는 앉아 있었다. 그녀의 팔이라는 건
뇌의 명령을 받아서 꼬아지는 거니까 크로스드. 그쵸? 꼬인체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 첫 번째로는 항상 구조를 외워야 돼. with 목적어 목적격 보어 문형인 거잖아. 그 다음에 해석은 뭐뭐 하면서 뭐뭐 한 채로라고 하면 되는 거. 그러면 나는 숙제를 하고 있었다. 우리 엄마가 나를 바라본 채로. 이거 어떻게 장문하면 될까? 나는 숙제를 하고 있었다는 어떻게 장문하면 돼? I did my homework죠. 그러면 우리 엄마가 나를 바라본 채로 한번 해석해봐. 장문해봐. with 분사구문 활용해서 지금 우리 엄마가 나를 바라본 채로 뭐 보면서 이거를 with 분사구문을 사용해서 지금 장문해보면 된다. 당연히 with로 시작해야겠죠. 나의 엄마가 나를 바라보면서 그죠? I did my homework. 그 다음에 with죠. 우리 엄마가니까는 my mom이라고 써야겠죠. 영어식 표현으로는. 그 다음에 바라본 채로니까는 지금 위에서는 나의 팔이라는 게 꼬이는 거라서 과거 분사였지만 우리 엄마는 능동적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잖아. 엄마가 목격당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능동적으로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구조 파악은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물결 표시에 어떤 표현이 들어가야 되냐. 팔은 꼬여져서 과거 분사가 들어갔지만 여긴 엄마가 바라보는 거니까 얘들아 어떤 현재 분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그럼 보다라는 동사를 알아야 되잖아. 뭐 watching을 쓰던지 혹은 looking at을 쓰던지. look은 자동사니까 항상 이 look이 아니라 looking at이죠. looking at 그 다음에 me 이렇게 쓰면 되겠죠. 우리 엄마가 바라본 채로 혹은 뭐 watching 감시하면서 나를 뭐뭐 한 채로 뭐뭐 하면서. 그러니까 with 전치사 나왔다고 무조건 동그란 괄호로 묶을 생각하지 말고 이 with 분사구문을 떠올린 다음에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 문형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건 수능에도 출제되는 문형이거든. 모를 수가 없죠. 항상 이 물결 표시 친 부분이 문법 문제로 출제되고. 이제 네 번째는 부사절 있잖아. 부사절 접속사로 시작해서 주어 동사 형태인 부사절을 짧게 쓴 분사구문 있지. 분사구문은 얘들아 세모괄호로 묶어야 돼. 세모괄호. 동그란 괄호로 묶으면 안 돼. 동그란 괄호로 묶는 거는 그 분사가 명사를 수식해 줄 때거든. 근데 부사절이 분사 구문으로 쓰였다 하면은 세모괄호로 지금 묶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그녀는 서 있다고 하잖아. 그녀는 서 있었다. looking at. 쉼표는 찍혀 있지 않지만 분사 구문이거든. 바라보면서 painting. 그림을 바라보면서 그 박물관에 있는. 역시나 뭐뭐 하면서라는 부사절이 분사구로 바뀐 거거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동그란 괄호로 묶지 말고 이 세모괄호로. 분사 구문은 세모괄호로 묶어라. 근데 1번 문장에 있는 covered는 얘 또 묶을 때 얘들아 이 의미 덩어리로 묶는 게 중요하거든. 화면 보면 얘 전명이니까 동그란 괄호로 묶어라 해서 이렇게만 묶지 말고 지금 이 covered부터 얘까지 긴 형용사가 얘를 수식해주고 있는 거니까는 수식해주는 전체를 동그란 괄호로 묶을 수 있어야 돼. 많은 오래된 가구들이 있다. 그 먼지로 뒤덮인. 그러니까 명사를 수식해주면 동그란 괄호가 맞는데 분사 구문 자체는 이 세모괄호로 묶으라는 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이거든. 이 4번 문장에서도 listening to music이 얘가 음악을 듣는 것은 이렇게 주어로 해석할 수도 있잖아. 근데 이게 주어였으면은 동사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동사가 없으니까 심지어 우리가 배운 대로 여기 너무 친절하게 쉼표까지 찍혀 있잖아. 그 다음에 다시 주어 동사가 나오니까 얘는 동명사가 아닌 거야. 여기 보면은 동사에 ing 붙은 거 있는 동명사 아니면 현재분사라고 했는데 무조건 ing 붙는다고 음악을 듣는 것 이렇게 동명사 처리해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야. 얘는 분사인 거야. 문장의 전체적인 의미와 구조를 봤을 때. 음악을 들으면서
분사 구문은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면 되니까 그게 위치가 어디에 있든 뭐뭐 하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그녀는 그 잡지를 읽었다. 이거 지금 과거 동사를 나타내니까 read에 s가 안 붙고 read가 되는 거죠. read, read, read. 3단 변화가 똑같으니까 read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부사절을 짧게 쓴 분사 구문에서는 세모가로로 묶는 거. 그 다음에 5번째는 단어처럼 너네가 단어 뜻먹영에서 암기하는 것처럼 구표현에 이제 익숙해져야 되는데 너넨 암기하라고 그러면 좀 알레르기 반응 일으키잖아. 근데 암기한다는 건 결국 여러 번 봐서 익숙해진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여러 번 너네를 이 표현에 노출시키면 돼. 의식적으로 암기하려고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거는 배운다기보다는 익숙해지는 거라서 예를 들어 무엇과 다르다라는 표현 있잖아. 근데 다르다라는 동사가 있기는 해. differ이라고. differ이라는 단어가 있긴 하거든. differ from 무엇과 다르다. 근데 사실 이 동사는 너네가 많이 못 쓰고 다른이라는 형용사는 알잖아. 형용사를 활용해서 쓰면은 어떻게 be different from 이렇게 돼. 그래서 뒤에 전치사 from을 갖고 오는 거는 그냥 암기하는 방법밖에 없어. 둘 다 무엇과 다르다라는 뜻이거든. 근데 differ은 동사고 이 different죠? be different from 난 너와 달라. I'm different from you. 난 너와 달라. 이런 표현 할 때 여기선 지금 different가 형용사로 쓰인 거죠. 형용사. 그러니까 이런 구표현은 그냥 여러 번 쓰면서 익숙해져야지 작문할 때 바로바로 나오거든. 이걸 뒤에 different 뒤에 to인지 뭔지 이렇게 고민할 시간이 없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키 무엇에 대한 핵심할 때 이 to는 항상 전치사라 뒤에 ing가 와야 돼. 무엇에 대한 핵심이란 뜻이거든. 이 표현이 특히 많이 나와. 그럴 때 이 to는 항상 전치사야. 전치사라서 뒤에 동명사 형태가 나와야 되거든. 전치사 뒤에는 명사 나오니까. 이것도 가끔씩 모의고사나 내신에서 밑줄 쳐져 있어. 이 ing 부분에. The key to ing 뭐뭐에 대한 핵심 이 정도로 암기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무엇으로 가득 차다 컵이라는 게 물로 가득 차다 무엇으로 가득 차다 너네 이거 중학교 때 외웠을걸? be filled 전체다 못 써야 돼 with죠 be filled with 무엇으로 가득 차다 혹은 be full of 이런 거 외웠던 거 기억나? be full of 여기서 full은 이제 형용사인 거죠 무엇으로 가득 차다 이런 건 암기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 그 다음에 이 6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얘들아 명사가 여러 개 병렬될 때 있잖아. 명사가 이렇게 여러 개 병렬되면은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마지막에만 이렇게 end 붙이거든. 명사가 여러 개 병렬되면 마지막에만 이렇게 end 붙이는데 이거 문장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주어 동사 나오고 문장에는 주어랑 동사가 딱 하나씩만 나올 수 있거든. 근데 한 번 더 이렇게 쓰고 싶잖아. 그 다음에 이렇게 마침표 찍으면 무조건 이렇게 접속사가 필요해. 그냥 문장이 뜬금없이 병렬될 수가 없어. 근데 만약에 문장을 100개 쓰잖아. 100개? 100개 써도 만약에 등위 접속사를 사용해서 연결시킨다면 이렇게 딱 한 번만 마지막에 쓰면 돼. 응? 이렇게 마지막에 근데 형용사만 그게 선택적이야. 형용사는 and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돼. 형용사만 선택적인 거. 이런 부분을 알아야지 구조 파악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거든. 결국에는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은 통째로 암기해버리면 됩니다. 문장은.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 너네 얘들아 여기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거거든. 구표현을 암기해라. 나한테 와 어떻게 말해? 나에게 와라. 어떻게 작문할래? come me냐 come me? 자연스럽게 어떻게 나와? come to me라고 나오잖아. 그러니까는 당나귀가 리버로 가는 것도 어떻게 해야 돼? A donkey came to the river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어떻게 뭐 알려줄 수 있겠어. come은 자동사니까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to를 써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것보다는 그냥 구표현을 암기해버리는 게 가장 명확하거든.
그 다음 3번 문장 보면은 내가 봐봐, 이 포장된 선물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문장이었다면 이 wrapped가 여기로 들어가겠지. This wrapped gift. 내가 이 포장된 선물을 가질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 문장은 이 선물이 포장되도록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너네가 친구 선물을 어떤 상점에서 샀는데 선물 좀 포장해 줄 수 있냐고 요청할 때 이러한 문장을 쓰는 거거든. Can I get this gift wrapped? 이 선물이 포장되도록 할 수 있냐, 즉 포장 좀 해줄 수 있냐, 이런 표현을 영어에서는 이렇게 쓰는 거거든. 뭐 나 머리 잘랐어 라는 표현 있잖아. 나 머리 잘랐어. 그러면 I cut my hair이야? 이러면 무슨 뜻이야? 내가 스스로 내 머리를 잘랐다는 거거든. 근데 지금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을 안 해. 그러니까 나 머리 잘랐어 하면은 이 표현을 쓰지 않잖아. 왜냐면 내가 스스로 머리를 자른 게 아니니까. 그러면 어떤 표현을 써? I 사역동사 had, my hair cut 이렇게 표현한다니까. 이것도 똑같죠. 사역동사죠. 내 머리가, 얘는 지금 과거분사야. 잘리도록 했다. 뒤에는 미용사에 의해서가 생략된 거겠죠. 그쵸? I had my hair cut. 나는 내 머리카락이 잘리도록 요청한 거겠죠. 미용실에 가가지고. 그 다음에 정부의 정책이라는 건 얘가 이렇게 동사로 표시할 수가 없죠. 얘는 동사 아니잖아. 근데 얘가 동명사 아니면 현재분사인데 정부의 정책 제안하는 것, 뭔가 이렇게 주어가 이미 버젓이 나왔는데 동명사일 리가 없으니까 동사가 아니라 분사로 처리하는 거죠. 제한, 하는. 비닐봉지의 사용을 제한하는 정부의 정책이라는 건, 그러니까 보면 아까 나왔죠. is, having an effect. gradually는 얘 부사니까 점점 효과를 이제 갖고 있다. 비닐봉지 쓰지 말라고 했더니 점점 효과를 띠고 있나 봐. 그 정책이라는 게. 그는 점검했답니다. purchased, 그 구매한 제품을 점검했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ensure,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것들이 완벽한 조건에 있는지 확실히 하기 위해서. 여기서 대의가 지칭하는 건 이 굿즈겠죠. 굿즈. 응? 네모 가로로 묶는 건 얘들아 인쇼 오른쪽에 네모 가로로 묶은 거에 목적격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기 때문이다. 목적격 접속사 대. 그러니까 동사 오른쪽에 있는 대세서는 무조건 내가 네모 가로로 묶으라고 했잖아. 동사 오른쪽에 있는 대세서는 왜냐면 접속사이기 때문에 네모 가로로 묶으라고 했는데 이 대시 생략이 될 수 있거든. 7번 문장도 이게 아니잖아. 사람들은 일한다가 아니죠. 동사에 ing 붙은 것은 동사가 아니니까. 밤에 일하는 사람들은 더 tired는 피곤한이죠. 피곤하다고 느낀답니다. 그 낮에 일하는 사람들보다. 지금 then을 사이로 비교하고 있는 것은 밤에 일하는 사람이랑 이제 낮에 일하는 사람이잖아. 누가 더 피곤하냐면은 이 밤에 일하는 사람들이 더 피곤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이것도 너무 중요해가지고 얘들아, 타이어는 물론 동사 뜻으로 뭐야? 피곤하다야. 피곤하다. 항상 감정 관련 동사는 뭐뭐하게 하다라는 뜻이다. 피곤하게 하다.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 거니까 지금 과거분사 형태가 쓰인 거죠. tired. 역시나 얘도 과거분사네. 제이는 그녀의 보석을 두었답니다. 잠긴 박스 안에 안전한 보관을 위해서. safekeeping.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것은 아니죠. 왜냐면은 얘가 이제 주어로 보고 얘를 동사로 보면 이때부터는 좀 재앙스럽거든. 왜냐면 다시 한번 주어랑 동사가 나오잖아. 여기 end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 동명사가 아니라는 걸 눈치챌 수 있죠. 동사에 ing 붙은 것은 뭐뭐 하면서. 얘는 그러면 동명사가 아니라 현재분사구나. 깨달으면서. 얼마나 중요한지 환경이라는 게 의문사 주어 동사죠. 의주동. 얼마나 중요한지 환경이라는 게 이걸 깨달으면서 우리는 진지해지고 있답니다. 그 재활용에. 여도
현재 진행 시제, 현재 진행, are getting 진지해지고 있다. 그 재활용에 똑같아. 공부하면서 해외에서 공부하면서 그녀는 그녀의 가족을 얼라진 여기서 부사죠. 많이 그리워했다. Seen from a distance 멀리서 바라봐지면 그 인형이라는 건 진짜 실물과 같다. 그 다음 12번으로 넘어가서 이제 여기부터 중요하죠. 꼭 with 분사구문 그 미팅이라는 게 시작되었답니다. with my mom watching me처럼 with her arms crossed처럼 with 모든 사람들이 sitting 앉은 채로 함께 그 테이블 주변에서 결국에 이렇게 테이블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앉아서 미팅이 시작됐다는 거죠. with 분사구문 꼭 기억해. with her arms crossed 문형으로 외우면 된다. 여기 나오네. still은 가만히거든. 그녀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 with 여기서 her legs crossed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자주 pleasing 기쁘게 하는 경험이다 나에게. 왜냐하면 얘가 이제 동명사죠. 인조이는 동명사만 목적으로 봤잖아. 내가 만나는 거를 즐기거든. 사람을 만나는 걸 즐기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이 여하튼 사람이랑 모이는 경험이었나 봐. 고속도로 이러한 두 도시를 연결시키는 고속도로는 완성이 될 것이랍니다. 2027년에. 그 여성은 서 있는 여성, over there, 저기에 가게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명사를 수식해주는 분사는 동그란 괄호로 묶어. 동그란 괄호로 묶어. 명사 수식해주는 건 동그란 괄호로 묶어. 근데 분사 구문은 세모 괄호로 묶으면 돼. written, 쓰여져서 쉬운 영어로 쉽게 그쵸 이해할 수 있는 정보와 함께 이 책이라는 건 이것도 외워야 돼. fit for fit to 아니고 fit for 그 초보자에게 적합하답니다. 역시나 연구자들은 헤드가 나오면 무조건 일부 참가자들을 갖고 있다. 이거 이상하잖아. 일부 참가자들을 갖고 있다? 근데 갑자기 또 play라는 게 나오니까 이제 대표 동사를 떠올리면서 이게 사역 동사가 아닐까? 이렇게 한번 의심해 보는 거야. 왜냐면 사역 동사는 뒤에 목적어 나온 다음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원형이 나올 수 있거든. 그러니까 어떤 연구를 했는데 사역 동사는 이제 만들다 시키다라고 해석하면 된다. 사역 동사인지 알고 해석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있거든. 연구자들은 시켰답니다. 일부 참가자들이 놀도록 시킨 거죠. 혼자 혹은 또 나오네. with her arms, with my mom watching me, looking on. 지금 의미상으로 이 등위 접속사 ORL 사이로 병렬되는 건 이 얘랑 얘인 건 알아? 이 의미상으로는 이 두 개가 병렬되는 거야. 의미로 의미.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일부 참가자들 하여금 놀도록 시켰거든. 근데 첫 번째 집단은 혼자 놀도록 시킨 거고, 또 다른 집단은 두 비슷한 나이 또래가 지켜보도록 만들어서 놓은 거죠. 그러니까 얘를 보면은 그냥 혼자서 이제 놀도록 시킨 거고, 이 두 번째는 뭐야? 놀고 있는데 비슷한 나이 또래 두 명이 이렇게 지켜보면서 놀도록 만든 거거든. 사람의 행동을 이제 연구하는 실험이었겠죠. 그러니까 혼자 놀 땐 뭐 자유롭게 놀았는데 누가 지켜보도록 하니까 좀 어색해했다. 그러니까 꼭 이게 기계적 해석뿐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인지까지 머릿속에 그려져야 되거든. 그 교통 법칙이라는 게 이 도시에서, 얘들아 얘도 헷갈리지 마. confuse 얘도 감정 관련 동사잖아. 혼란스럽다가 아니라 혼란스럽게 하다라는 뜻이죠. 혼란스럽게 하다. 혼란스러운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 방문객들에게. 이건 이제 얘들아 이거 대열이 살아있는 분사구문인데 어떤 반대도 없어서 커미티 위원회야. 위원회. 어떤 결정을 하는 집단. 위원회는 approved 승인했답니다. 그 제안된 프로젝트를 승인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거 분사구문을 지금 없다라고 해석하는 이유가
원래 형태가 뭐였어? there, was, no, objection, no objection이죠. no objection이었거든. no objection. 근데 구조상의 주어는 의미 there 플러스 비동사면 비동사 오른쪽에 있는 애가 주어라고 했으니까 objection이 주어긴 하거든. 근데 여튼 구조상으로는 there이 주어이기 때문에 이게 남아있는 형태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분사구문은 화면 보면 이 형태잖아. being no objection. 근데 있다 없다라고 표현하려면 여하튼 대열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조상 남아있는 형태인 거. permit은 얘들아 이거 너무 중요한 동사인데 왜 모르니? 허용하다 허용하다. permit 허용하다. 그러니까 날씨가 허용한다면 우리는 can go out 나갈 수 있을 것이랍니다. for a walk 산책하러 점심시간에. 역시나 얘도 뭐 as나 if를 부사절 접속사로 쓸게. 그 다음에 weather이죠. 그 다음에 원래 형태는 permit였겠죠. permit. 그쵸? 날씨가 허용하면. 근데 주절의 주어랑 다르기 때문에 weather이라는 주어가 살아있는 분사구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 다음에 여기도 너무 친절하지. 쉼표 이렇게 찍혀있잖아. 그러면 동그란 가로로 묶지 말아라. 세모 가로로 묶어라. 주어랑 동사 사이에 분사구문이 끼어든 거죠. 그 소녀는 having just turned 10살이 막 되었거든. 뭐처럼 행동하냐면 그가 그 나이든 남자인 것처럼 행동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어른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 그 다음 시간이 허용하는 한 한번 작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작문으로 넘어가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정도 작문하면은 고1 실력치고는 꽤 괜찮게 작문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번에 했던 거죠? 이건 일단 넘어갈게요. 짧은 글 한번 해보자. 짧은 글 한번 해보면 당나귀 한 마리가 보면은 이게 봐봐. 결국에는 이거잖아. 문장에서 무조건 주어는 은는이가 붙여서 해석하고 동사는 딱 문장에서 하나라고 했으니까 빠졌다가 지금 동사인 거거든. 즉 당나귀가 빠졌다는 너네 장문할 수 있잖아. donkey 빠졌다는 fall, fell, fallen이거든. donkey fell 이렇게 장문하면 되는데 강을 건너는 중인이라는 지금 꾸며주는 말 동그란 거로가 생기는 거잖아. 무거운 소금을 싣고 쫄 거 없이 내가 그대로 줬잖아. 위를 heavy load of salt 싣고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장문하면 되는 거거든. 그쵸? 당나귀 한 마리가 fell into the water 이러면은 당나귀 한 마리가 물에 빠졌다라는 표현이 되죠. 근데 지금 건너는 거니까 cross가 건너다라는 동사거든. 그래서 crossing 그쵸? the river 지금 꾸며주는 말이 지금 하나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꾸며주는 말은 주어진 글에 그대로 괄호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대로 쓰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얘들아 해석을 하든 장문을 하든 그냥 우리가 배운 괄호만 그대로 사용하면 되거든. 꾸며주는 말이니까 현재 분사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전치사 나왔고 동사는 과거 형태로. 그리고 이건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부 다 과거 시제로 맞춰줘야 돼.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갑자기 그 현재 시제 나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스펠링 틀린 건 그냥 넘어갈게. 이것도 주어는 얘잖아. 그의 무거운 소금찜은 녹았다. 그리고 그는 기뻤다. 이것만 일단 장문하면 돼. 은는이가 동사인데 녹았고라고 소금찜은 녹았다. 그리고 그는 기뻤다. 이것만 한번 장문해 볼게. 그의 무거운 소금찜인데 이거는 형용사만 붙여주면 되니까. 그쵸? His heavy load of salt. 이제 녹았다가 원래 melted 쓴 친구도 있는데 디졸브가 이거 자체가 용에 되다란 뜻이야. 즉 녹다란 뜻이거든.
아 그러면 진짜 단어 외우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내가 어떤 단어가 어떤 뜻인지 모르면 작문조차 할 수 없는구나. 그쵸? 그게 무거운 소금찍은 녹았고 그 다음에 he was 뭐 happy해도 되는데 일단 pleased로 쓸게. 그러면 and를 안 쓴 친구가 많아. and를 안 썼어. 디절트까지 썼는데 그 다음에 그냥 바로 대문자로 이거 일단 한 문장이기 때문에 주어랑 동사 나오고 다시 한번 주어랑 동사 나오잖아. 그러니까 and를 무조건 붙여줘야 돼. 그 다음에 그냥 was 빼고 pleased라고 쓰면 안 돼. please는 동사로 기쁘게 하다라는 뜻이거든. 근데 지금 이 사람은 기쁘게 된 거니까 됩니까? 근데 너네가 또 헷갈려 할까봐 different from처럼 뒤에 전치사 못 붙일까봐 내가 at finding 이렇게 붙여준 거거든. 그 다음에 that 나오는 거죠. finding that. 그쵸? he 짐이 더 로드 was much lighter 이렇게 돼야죠. 비교급 강조 표현이 되는 거니까. 뭔 말인지 되나요? 왜냐면 light가 형용사로 가벼운이란 뜻이잖아. 그러니까는 더 가벼운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light에 er 붙어서 비교급 된 거고 비교급 강조 표현인 a lot much even still far 이 중에 아무거나 쓰면 되는 거다. 뭔 말인지 하니?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봐봐. 우리가 다음번에 그가 강가에 왔을 때 더 넥스트 타임이 부사절 접속사 역할한다고 생각하면 돼. 마치 when처럼 when. 짐을 그의 등에 진 채로 그대로 나와 있잖아. with a load. 얘도 with 분사구문으로 봐도 돼. with her arms. 짐이 그의 등에 진 채로. 크로스드처럼. 생각하면서 그쵸? 이거 그대로 우리가 배웠던 분사구문으로 사용하면 되는 거죠. 일단은 가볼게. 차례대로. 일단 지금 부사절을 장문해야 되거든. The next time he 아까 come to me처럼 came to the river이 되는 거죠. 그럼 부사절 하나 끝났죠. 그가 강에 다음에 왔을 때 그 다음에 꾸며주는 with a road with 분사구문처럼 하면 되고 with a on his back이 되는 거죠. 짐이 그의 등에 있는 채로. 그쵸? 생각하면서 분사구문 thinking that 그가 다시 가볍게 할 수 있다고. he could 그대로 써있네. 여기에 괄호 안에 again light는 있죠. light에 em 붙은 거는 동사 형태야. 가볍게 하다. his road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지금 여기에서 아직 주절이 안 나온 거야. 주절이. 그쵸? 주절의 주어는 그는 일부러 물에 빠졌다가 되는 거거든. 여기에 부사절 나왔죠? 부사절, 그 다음에 전명,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분사구문 나온 다음에 지금 이제 주절이 나올 차례인 거야. He fell into the water on purpose.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되냐? 그러니까 해석하는 것도 지금 어려운데 장문하느라 어려운 거는 이해하거든. 근데 이거 제대로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쉼표 다음에 ing 뭐뭐 하면서 생각하면서 이거를 장문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고. 그 다음에 그러나 그는 스펀지를 짊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은 너무 많은 물을 흡수해서 결과적으로 다시 그는 일어설 수 없었고 익사를 했답니다. 일단은 but this time 이번에 he be loaded with가 짐을 짊어지다라는 뜻이거든. 근데 과거니까 was sponges and 관계 대명사의 계속적 일단은 그냥 그대로 써볼게. and they absorb 조금 이따 변형시킬게. 관계 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으로 so many가 아니라 much 물은 셀 수 없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he couldn't stand up 그쵸? again and drowned가 되는 거죠. 됩니까?
일단은 아이고 그는 짐이 지어진 상태였잖아 스펀지를. 그리고 그것들이 너무나 많은 물을 흡수했대. 여기서 우리 항상 그 소대꼬는 알죠? 원인이 결국엔 너무나 많은 물을 흡수해서 결과적으로는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없었다는 거거든. 그 다음에 대절 뒤쪽으로 주어는 이렇게 되고 동사,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동사가 되는 거거든. 됩니까? 되죠. 근데 여기서 지금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을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they, 너무 많은 물을 흡수한 건 결국에 스펀지잖아. 그러니까 얘를 문법적으로 어떻게 바꿔서 쓸 수 있는 거냐면은 뭘로 바꿔서 쓸 수 있는 거야?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and day를 그러니까 결국에 위치로 바꿔서 쓸 수 있다는 거야. 위치로 쓰면 돼. 그냥 쉼표 찍은 다음에 위치로 바꾸면 이게 똑같은 거다. 지금 이 and day랑 얘랑 똑같다는 거야. 지금 이렇게 쓰는 게 똑같다. 왜냐면은 관계 대명사는 결국에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역할을 하거든. 그러니까 접속사 and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그래서 이 표현이랑 똑같다. 그래서 쉼표 다음에 위치 찍혀져 있었으면 지금 얘랑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쉼표 다음에 위치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많은 물을 흡수해서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 위치의 선행사가 뭔지 독해하면서 찾았겠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 스펀지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해주는 거거든. 여하튼 이런 방식으로 쓸 수 있는 거 두 가지 방식으로. 그 다음에 1번 얘도 쫄지 말고 돕는 것은 많이 다르다 강요하는 것과. 이것만 해볼게. 돕는 거는 많이 다르다 강요하는 것과. 돕는 것은이니까 이제 helping 쓰면 되잖아. 준수약 동사로서. is different from forcing. 이제 여기서 이제 동사를 몰라서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배운 대로 돕는 것과 이제 강요하는 것을 두 개를 비교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이제 여기에서 준사역 동사의 구조를 알아야 되잖아. help 뒤에는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나 동사 원형 둘 다 나올 수 있다는 걸 알면은 목적어 자리에 이제 children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대로 배운 대로. 블록 쌓기, 블록 키우기랑 똑같아. 그들의 선택의 결과를 탐색하도록 helping children 그대로 나와 있네. 목적격 보호 자리는 explore 혹은 to를 써도 상관없는 거죠. 여기에 to 괄호로 칠게. 생략해도 되는 거니까. The consequences of their choice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어는 장문이 다 됐죠. 너네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결과를 탐색하도록 돕는 거 있잖아. 그냥 부모님이 무조건 너네한테 야 특강 들어, 학원 다니지 마 이렇게 하는 것보다 너네가 선택을 하게 한 다음에 그 결과를 경험하게 하도록 도와주는 게 다르답니다. forcing 강요하는 것과는 forcing them이라고 할게요. forcing them 그 결과가 결국에는 consequences니까 젠장 그대로 쓸게요. 왜냐면 이미 주어진 게 있네. on them. 얘들아 그럼 여기서 them은 누굴까? 결과를 강요하는 것과는 다르답니다. 그들에게. 여기서 them이 지칭하는 건 누구야? on them에서 마지막에 있는 아이들 얘기하는 건지 알죠? 굳이 쓰지 않을게. 그러면 2번 탐색하는 것은 유도한답니다. 아이들의 참여를. 여기까지 길면은 끝까지 보지 말고 그냥 앞에만 해봐. 주어, 동사, 목적어 이것만 하면 되잖아. 그럼 탐색하는 것은 뭐 exploring, invite. 근데 동명사는 단수니까 이제 invite s를 붙여야 되거든. 그쵸? 너무 친절하지 않아? s까지 붙여놨네. 젠장. 뺐어야 되는데. children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허용하면서니까는 그냥 쉼표 찍고 아까랑 똑같아. allowing. 그쵸? 아까 thinking이랑 똑같죠. 근데 allow의 문형을 알아야 돼. allow는 뒤에 목적어 나온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 들어가는 거 알죠? 그러니까 이제 목적어 자리에 children. 그쵸? to.
them으로 바꿔도 상관없다. 근데 children이라고 쓸게. to think for themselves. 이거 배운 거죠? for 제기대명사. and 그들이 목적 생각하고 결정하도록 하는 거니까 지금 목적격 보어 두 개가 변경되는 거거든. decide. 그쵸? 결정하도록 하면 저 중요한 것과 what is important and what should be done. 저 제대로 하고 있나요? 아, sorry. 미안해. what they want인데 decide의 목적어로 두 개가 나온 거다. 이 what 명사절 두 개. 되나요? 혹은 중요하다라는 동사가 실제로 있거든. 이렇게 해도 돼. what matter. matter이 중요하다라는 동사거든. 그래서 이렇게 장문해도 된다. 되나요? 중요한 것, 그들이 원하는 것. 근데 중요하다라는 동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장문해도 된다. what 뒤는 문장이 불완전하고 what은 항상 명사절이잖아. 뒤에 주어 없죠. 얘는 뒤에 목적어 없죠. 얘도 주어가 없죠. 그러니까 항상 문장 뒤가 불완전한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의문사로 해석을 통해서 의문사로 쓰였는지도 확인하면 된다. 최종 결과는 the end result. 반항과 방어적인 사고로 향하는 게 아니라 집중한데 문제에 대한 해결책들에 나대의 법비 문형 쓰기를 원했던 거거든. 나대의 법비. A가 아니라 B. A가 아니라 B. 얘를 사용하길 원했는데 향하는 게 아니다니까 일반 동사를 부정하는 거니까 doesn't tend toward 이렇게 써야 되거든. rebellion. 방어적 사고는 defensive thinking. 그러니까 지금 나데이에서 not이 나온 거거든. 그 다음 벗을 써야 되는구나. but focuses on 문제에 대한 해결책. 그쵸? 젠장? 그대로 써져 있네. solution to the problem. 그쵸? 그 괄호에 써져 있는 거 그대로 쓰면 된다. 핵심은 the key to ing였으니까는 여기에 ing 형태 써야 되거든. help가 아니라 helping을 써야 돼. the key to helping. 똑같네. 준사역 동사. to explore. 준사역 동사 쓰였으니까 to 부정사를 쓰든지 동사 원형을 쓰든지. 어른들이 질문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접속사 됐으면 되죠. 비동사의 보어로서 목적어뿐만이 아니라 adults start asking questions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닫고 목적어. 근데 어른들은 강조한데 그들의 생각을 그쵸? 그들의 생각을 이미 발생했던 것과 그 되어져. 그러니까 너 어떤 일 있었는 줄 알아? 과거에? 혹은 너 뭐 해야 되는지 알아? 이러한 식으로 어른들이 자주 강조를 한다는 거거든. 애들이 스스로 생각해보게 한다기보다는 adults emphasize죠. 그쵸? 강조한다. 다른 표현 쓴 친구도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 그쵸? their version 자체가 그들의 생각이거든. of what happened 과거에 발생했던 것. 역시나 전치사 뒤니까 이렇게 what 명사절 나온 거거든. 그 다음에 what should 하는 게 아니라 되어져야 되는지. 그쵸? be done about it 이렇게 되는 거네. 맞네요? 네. 6번 질문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문장 더럽게 기네요. 질문하는 것은 동사 어디 있어?
훨씬 더 존중하고 북돋는 것이다. 그리고 돕는다. 이거 한번 해보자. 질문하는 것은 훨씬 더 존중하고 북돋는 것이다. 그리고 돕는다. 이것만 해보자. 주어랑 동사랑. 동사만. To question. 투부정사를 주어로 쓰면 되거든. The child about. 질문하는 것은 이것만 일단 해볼게. is. 훨씬 더 존중하고. 훨씬 더 존중하고. much more 붙여야지. 응? A lot much even still far. much more respectful and encouraging. 그쵸? respectful이랑 encouraging 둘 다 형용사라고 생각하면 된다. more는 비교급 붙은 거고, 그 다음에 much는 비교급 강조, a lot much even still far에 해당하는 거고, and. 그쵸? 동사가 또 나오니까 and 붙여야죠. helps가 되는 거죠. 그쵸? helps. 그들의 기술 발전, their skill development. 이렇게 되면 되죠. 그럼 일단 주어가 to question이고 is and helps 동사가 두 개가 병렬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주어를 완성하면 되잖아. I에게 그대로 나오네. about, how. he or she 하면은 주어를 or be에 맞추는 거니까 understands. 그쵸? how는 지금 about 전치사 뒤에 나오는 의주동이죠. 그쵸? and. 아이들에게 무엇에 대해서 두 번째로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어가 가능한 해결책, possible solution. 이게 이렇게 목적어 두 개에 해당하는 거거든. 이 전치사 about. 아이들에게 뭘 물어볼 거냐. 야, 너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he or she? 그 다음에 너가 생각하는 해결책은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게 더 아이를 존중하는 거고 격려하는 거래. 그 다음에 그들의 기술이 발달하도록 돕는 거래. 이것이 진정한 의미랍니다. This is true meaning of education이죠. 얘들아, mean은 동사로 의미하다라는 뜻이 있잖아. meaning은 명사로 의미고, 막상 쓰려니까 헷갈리죠. means는 명사로 이제 수단이란 뜻이니까 의미라는 명사 쓸 때는 mean이 아니라 meaning을 써야 된다.